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난민이 되어 인근 EU 국가인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등의 친서방 국가들로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아예 러시아로 탈출을 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난민들의 숫자가 약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최선진국으로 분류되는 7개 국가, 미국, EU,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이렇게 7개 국가에 고루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치안 환경이 우수하고 국민들이 친절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유럽계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망명 국가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감돌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난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국제사회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400만 명 수준으로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경우 최대 500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그동안의 난민 발생 양상과 다른 것은 종교 문제, 인종 문제 등의 갈등이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영국, 서유럽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현재 인력난으로 인한 물류대란, 생산직 일자리 부재, 서비스직 노동자 부재로 인해서 노동자층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개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난민들이 어느 지역으로 향하게 될지 살펴봅니다. 현재 총 5개의 선진권역들이 약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 분산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럼 1위부터 살펴봅니다. 1위 유럽. 500만 명의 난민 중에 약 200만 명은 유럽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럽은 난민법 EU 망명법안이 있는 나라로서 난민이 유입되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 때문에 유럽은 현재 색슨족, 켈트족, 슬라브 계통, 노르만족 계통의 금발의 푸른 눈 중심의 나라들이 아니라 다양한 이민족이 유입돼 살아가고 있어 유럽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기존의 유럽 주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외모와 유사한 기독교 문화권에서 발생한 난민들로 기존의 난민 사태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유럽에서는 독특한 난민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1990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 때문입니다. EU의 회원 국가들은 난민들이 가장 먼저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또 가장 먼저 입국한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난민을 보호하도록 표정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와 인접해 있는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일대에서는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중부 유럽에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유럽이 아닌 중부 유럽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비시그라드 4개국인 헝가리, 체코, 슬로베키아, 폴란드 4개 국가는 현재 위기감이 도사리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에 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EU의 회원국이지만 벨라루스는 EU의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의 동맹국가로서 벨라루스에 진입한 난민들을 벨라루스 당국이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억지로 몰아넣으면서 군사적 충돌 양상까지 빚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국가들인 비시그라드 4개국은 EU의 편입과 나토에 편입된 이후로 서방의 자본을 받고 무럭무럭 제조업의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주동미군을 적극적으로 유치에 성공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제조업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가리 역시 한국의 탈중국, 탈베트남화하고 있는 제조업 대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화학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현재 헝가리 최대 투자국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계 난민들이 비시그라드 4개 국가로 유입된다면 주요 제조업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므로 현재 난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헝가리에서는 반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의 체류 및 정착을 돕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EU의 회원국이지만 EU의 법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헝가리를 넘어서 독일, 프랑스 혹은 북유럽과 같은 나라들로 흡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계 민족들은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지만 노르만, 북유럽과 서유럽의 켈트족이나 색슨족과 어느 정도 유사한 민족 계통입니다. 그 때문에 민족적 동질감이 있어 유럽 현지에서는 그동안의 난민 사태와는 조금은 다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위 영국. 현재 영국에서는 신입 트럭 기사의 연봉이 변호사의 평균 연봉을 제쳤습니다. 그만큼 노동력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럭 기사들이 없어서 식량의 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동부 전역의 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태까지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영국 변호사 평균 연봉은 6,400만 원 수준이지만 트럭 운전기사의 연봉은 억대 연봉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500만 명의 난민 중에 약 200만 명은 EU 회원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약 50만에서 100만 명가량은 영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이제 유럽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탈피해서 아메리카, 한국과 같은 극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국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사실상의 유신에 나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브렉시트 사태는 영국판 레이지 유신이나 한국의 2000년대에 있었던 정보통신혁명에 비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은 아시아에서 탈출해 구라파 즉 유럽에 진입하자는 정책인 타라입구 정책을 수립하여 빠르게 유럽 이것들을 단순히 흡수하는 정책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유럽인과의 혼혈과 통혼을 2세를 낳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은 탈구 이바 즉 구라파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에 진입하자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은 타라입구를 위해 영국의 손을 잡았지만 최근 영국은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과 민간협력업체들과 손을 잡고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불고 있는 탈구 이바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는 한국의 웹툰이나 드라마가 유행 중이고 한국인을 담기 위한 성형까지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의 타라입구 상황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영국은 너무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출산율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오히려 아랍계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 중에는 올리버 6,649명, 잭 5,804명, 해리 5,379명으로 전통적인 영국식 이름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이름은 아랍계 이름인 모함마드로 무려 7,240명으로 1위입니다. 사실상 영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사람들은 영국에 진입한 중동계 이민자들로 영국의 정체성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EU에 가입된 기간 동안 받아들인 난민들로 인해 런던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금발의 푸른 눈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닌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특이한 나라가 됐습니다. 때문에 보수적인 영국의 오리지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는 과거의 영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공포감에 휩싸여 결국 브렉시트와 같은 초유의 결정이 내려지는 사태까지 빚어진 것입니다. 최근 영국은 택배를 배송할 노동자, 물류를 운송할 트럭 기사들이 없어서 물류마비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나라의 특성상 여러 대륙에서 노동자들을 유입시키기에도 버겁고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난민들 역시 도버 해협을 건너려면 목숨을 담보해야 할 정도로 영국에는 현재 노동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약 50만에서 100만가량의 신규 노동 인력이 유입된다면 영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3위 미국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약 150만의 난민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새로운 통합의 단계에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사실상의 유럽연합과 같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했고 또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가 제2의 공용어처럼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내의 와스프 계층으로 불리는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산층들이나 전통적인 미국의 주민들은 새로운 이민자들로 인한 위기감과 위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미에서의 현상은 서유럽이나 영국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역시 영국과 같이 인력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은 단순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카페 바리스타와 같은 서비스직이나 심지어는 고소득의 IT 직종까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취업 비자를 완화하여 고급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계 신규 이민자가 유입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발생한 최초의 유럽계 난민이 미국과 캐나다 내로 들어오게 되어 새로운 미국의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위 호주. 호주에는 500만 명 중에 약 100만 명의 신규 난민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호주는 현재 새로운 G7의 멤버로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백호주의가 심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호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영연방의 회원국을 비롯해서 한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호주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로부터 노동력 수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이민자 유입 대신 홍콩의 고소득층들이 호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서 홍콩 시민들 대부분은 영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영연방의 호주는 홍콩 시민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와 한국, 일본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돼 있어 일본이나 한국의 해외 취업을 바라는 청년층들에게 선호 취업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주는 불과 인구가 2,500만 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선 인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에 약 100만 명가량의 우크라이나계 이민자가 유입된다고 한다면 호주로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유럽권의 국가로서 문화적 충돌이 극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최근 인도태평양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세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의 성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5위 한국, 일본. 아시아에서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일본에 약 100만 명의 난민이 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에 유입되는 난민 중에 제1등 국가는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2019년 기준 한 해에만 러시아인 난민의 숫자는 2,800명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매년 러시아 난민이 약 3,000명씩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계 난민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우크라이나계 난민들이 러시아 국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만약 이들이 여권을 소지해서 한국에 유입된다면 정치적 망명에 의한 난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을 러시아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상황으로 만약 이 우크라이나계 난민들이 러시아의 여권을 소지하고 비행기값만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한국으로의 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K-팝 문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심지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우크라이나인들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 청년층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러시아인의 숫자는 2,829명으로 중국의 2,000명을 앞지른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난민 신청자 수인 2,236명을 포함하면 중앙아시아 러시아 계통의 난민 수는 거의 5,000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 난민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면 매년 5,000명씩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난민 유입에 가장 호감을 보이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유럽인들의 호의적인 나라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은 타라입구의 정신을 아예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서유럽, 미국, 영국과 같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본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기준 실업률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완전 고용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력이 더욱 필요한 추세여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3개월 단기 비자로 체류를 하는 동안에도 구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우크라이나계 난민이 유입된다면 일본 당국으로서는 매우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선진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선진국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은 세계적인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난민들을 어떠한 자세로 수용해야 할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국가적인 피해와 정체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